이준석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공약을 내놨네요. 경찰 소방관 지망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 이게 공시 때 남녀 불문 군필로 공채 이렇게 총선 공약을 냈습니다. 뭐 본인이 뭐 어떤 이대남의 표를 자극하는 것이든 뭐든 그거 자체를 어떤 공약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뭐 토론을 어떤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준석이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경험이 일천한 애가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보통 때는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약과 또 그 60저기 무임승차 공약을 보면은 이슈 화이팅은 좋은데 전체적인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무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식하다는 의미죠. 자,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왜 무식하다는 얘기를 제가 대놓고 하냐면, 그리고 왜 애라는 소리를 하냐면은 일단 경찰 소방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제 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병역과 경찰과 소방 교정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역 부분이 병역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적정한 어떤 그 현역 군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즉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모병제든 아니면 징병제 어디든 가서 기술군으로 가고 지금의 사실은 뭐 50만, 40 몇만 정도의 인력 중심보다는 사실 기술군 중심으로 해갖고 실제로 중국군도 그렇고 이 현대화된, 그러니까 기술군 중심의 인력이 중심이 아니라 부사관 그리고 혹은 정예화된 기계 기술 이거 중심으로 가면은 실제로 적정한 거는 30만 아니면 25만 선,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군 선, 그리고 예비군도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준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에 대한 병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검토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의 수뇌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군대 수뇌부라든가 병역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정책 전체적인 뭘 놓고 봐도 어떤 형태든 감군이고 기술군 중심으로 가서 지금의 머릿수만 채우는 것보다는 개별 병사의 전문적인 형태의 기술. 요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뭐 여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론 띄워갖고 아니면 미사일군 뭐 이렇게 아주 최첨단 이런 쪽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아니면 다른 많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높은 공무원 임용 경쟁률. 사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일자리 중심의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형태로 중소기업도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 임용 경쟁률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웃긴 소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애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표현을, 애라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병역 자원이 1만에서 2만 추가로 확보했다. 지금 병역 자원이 모자란 건 모자라지만 그 모자라는 걸 여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군이라든가 다른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도 충분한 부분이에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빼고 예를 그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하시죠. 이제 해보죠.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소방이나 아니면 교정 직렬이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라는 평가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군대 갔다 오면 당연히 경찰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아니면 소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건 이준석이라는 애 같은 생각하는 애들의 생각이고 실제의 업무 검토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상당히 큰 문제는 머릿수는 많은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요. 즉 말하자면 수사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군대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 공채라고 해서 수백 명 이제 한 해 한 4,000명 뽑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대충 뭐 형법이나 형사법 정도 한 애들을 뽑아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교육도 안 시키면서 군대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한계는 지금 명확합니다. 지금 수사관 하나하나당의 퍼포먼스가 낮아요. 이걸 재교육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경찰이나 이런 것이 군대 나온 애들이, 특히 이제 100일단 나온 애들이, 100일 경비단 나온 애들이 실제로 군대식으로 해갖고 다시 또 뭐 도제식으로 또 수사해갖고 겨우 뭐 해갖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머깅이 생긴다, 뻑킹이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더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수사지휘권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사권이 독립돼 있고 그러니까 개개의 경찰이 뭔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의 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어떻게 했냐면 특채를 많이 하고, 즉 개별적인 특채도 이런 거죠. 전공이 적어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분야에서 대학원을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경력이 또 이만큼 있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력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 빡치기가 나갔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제를 없애고 이 대규모의 공채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심도 깊은 면접과 경력을 보면서 특채를 해갖고 해야 된다고 지금 경찰의 인력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전문가들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자, 이거를 이준석이라는 애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준석이 군대 같이 오지 않았으니까, 병역 특례로 갔다 왔으니까 지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시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본적인 어떤 팩트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진짜 요만큼밖에 지식도 없는 애가 이거를 가지고 너무나도 험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물론 20대 애들한테 지금의 부분에서는 뭔가 자극을 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 경찰들, 아니면 군대의 군의 기술 구조와, 그러니까 기술 핵심적인 어떤 군 역량의 강화, 기술군으로의 전환, 이 다양한 문제, 장기적인 미래 발전, 최소한 지금 이런 경찰 채용 제도라든가 공무원 채용을 바꾼다는 건 단기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10년, 20년의 장기적인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감군이라든가 군대 현대화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육과 경찰 훈련, 교육 훈련 정예화와 맥락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작은 것도 모르는 애가 이걸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둥이처럼 날뛰는 것만 있지 실제로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자 보세요. 예전에는 교정직렬도 경비교도대 애들, 그러니까 그거 했던 애들이 교정직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군대식으로 저기 이 수용자들 막 하대하고 해갖고 됐어요. 지금 그렇게 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교정직렬도요 많이 배우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 공무원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서도 다시 또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걸 많이 해요. 교정직렬은 조금 늦어요. 왜? 워낙 거기가 보수적이에요. 근데 소방 부분도요. 지금 과거의 어떤 지금 방식의 소방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계화된 형태의 화재 진압이라든가 개별 소방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느냐의 분지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당연히 소방 부분은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경찰은 그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은 지금 경찰 업무의 상당한 부분은요. 지구대에서 취객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취객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부산경찰청의 예처럼 취객 보호 쪽으로 지자체로 넘어가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수사, 그것도 형사수사가 아니라 이 수사 파트, 조사수사 파트에 적지 않은 사기범죄란 횡령범죄 같은 이른바 면밀한 조사 부분에서의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걸 군대 갔다 온다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뭣도 모르는 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진짜 난장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비 업무가 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업무는 사실은 상당 부분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즉 군사정권 시절에서 이 군사 독재자들이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찰력 출신 애들을 동원해 갖고 흔히 말하는 정경 같은 의경을 동원해서 하는 그때 기동된 거지. 이제 앞으로의 그 집회 시위 관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화된 어떤 집단으로 변모해야 되는 당연히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방식을 가지고 군대식으로 군대 나온 애들이 잘할 거라고, 아니 군대 나온 애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잘한다는 보장이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애들 중에서 군대 나온 애나 군대 안 갔다 온 애나 실제로는 그 퍼포먼스에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오차범위가 범위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실제로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그 실제로 그게 못 믿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화된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방이나 교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소방도 교정도 변화해야 돼요. 물론 군대 갔다 오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즉 변화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 병역 자원을 확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각각의 경찰, 소방 이 전문화에 대한 그 전문화 측면에서 군대와 무슨,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군대 가산점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군대 가산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좀 말하자면 군대 가산점, 이게 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군에서 일정 시기 이상에서 군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뭐 이른바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전문 기술이라는 것을 배치를 해갖고 그 점수를 가지고
응시하는데 가점을 준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군대 가산점이 위험이 낮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컴프라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갔다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고, 그러면 다 갔다 오지 뭐. 왜 너 여자 너 안 갔다 올 건 너 공무원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각각의 부분에서는 진짜 애 같은, 너무 수준이 낮은 일종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공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놔 있는 팩트라든가 관련해 있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군대 현대화, 군대의 어떤 그런 부분, 지금 군대가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머릿수 중심의 군대가 아니라 지금 똥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득권자 등의 중심이 아니라 미국식, 아니 현대화된 군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고민을 통해서 군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경찰도 현대화된, 그러니까 개별 수사관들이 역량이 높고 진짜 몸으로 때우는 옛날의 형사 그냥 이런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닌, 진짜 지금 우리의 경찰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저차원적인 얘기를 갖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해양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이나 교통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좀 진일보한 것 같지만 대단히 퇴보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여성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면접이나 이런 데서 가점을 줄 수는 있죠. 그렇게 한다면요, 사실은 왜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망하는 경찰의 어느 직렬에 이 사람이 한 것과 맞아, 가점을 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군대만 갔다 왔다고 해서 가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여성이 내가 경찰에 아니면 소방에 아니면 교정에 어느 직렬로 가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 군대에서의 그 어떤 그 일이 가점을 주더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포퓰리스트적인, 이게 참 너무나도 애 같은 생각이어갖고 좀 안 하려고, 이건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아는 분이 이것 좀 한번 다뤄달라고 해서 뭐라고 하나, 역시 애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고 넓은 팩트에 근거한, 데이터에 근거한 공약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이제 오늘 제가 가끔 듣는 김태원의 정시조라고 하는 라디오에 이수정 후보가 이 변진 피습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여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본인 입으로 여혐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성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그럼 여혐이지 뭡니까? 이게 참 이게 진짜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해갖고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정치인의 나쁜 화법을 그대로 배워갖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한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게
뭐 변명은 많이 합니다. 뭐 폭력의 피해자가 70%고 막 하고 또 뭐 본인이 뭐 협박을 받았다는 그 메모를 봤는데 아니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그 메모 저도 이제 올려놨길 봤는데 진짜 테러 활사라고 하면은 꼭 쪽지를 저기 해놨겠습니까? 거기 찾아 그럼 바로 테러를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소위 이제 너무 자기 이런 걸 자기 이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수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나 아니면 뭔가 TV에 나와서 이런 뭔가 말을 한 말을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 김건희 디올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또 말을 바꿨다는 평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는 별로 제가 이수정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어떤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중들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이 여러 가지 뭐 말바꾸기라든가 좀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범죄를 그래도 했다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런 글쎄요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김태현의 그걸 한번 보시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모두 무죄가 났어요. 이탄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행정처가 대법원장 몰래 하극상을 했다는 거냐?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이 비논리적 판결이죠. 이게 진짜 이렇게 판사들이 참 뭐라고 하나 법 기술자이다. 법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거죠. 물론 검찰이 무리한 부분도 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화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말장난이지 뭐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남용할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은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대법원장은 막강한 제왕적인 그 사람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포괄적인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그러니까 그 권한이란 건 포괄적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은 명문화된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저도 진짜 제가 진짜 판사들을 싫어하는 게 그 말장난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식구 감싸기. 그러니까 글쎄 참. 그러니까 개개는 말이 돼요. 대법원장이 무슨 명문화된 권한이 있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그 명문화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기침 한 번이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포괄적인 권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러면은 처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판사들이 너무 그래서 판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 좋습니다. 근데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바와 별개의 자기들끼리의 이권이다. 그거는 독립이 아니죠. 그거는 흔히 말하는 특권이죠. 특권 아닙니까? 특권. 자, 그 N번방 사건 이후에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이 개인정보 업무를 안 시킨다고 그때 했는데 여전히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정보 업무를 시켰다는 거 법에도 어긋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시키고 휴가 떠나고 막 놀러 가고 막 개판인 것 같아요. 이 참 갑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나마 고치자.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은 안 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생각이 제일 좋지만 소를 잃은 다음에 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새로운 소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안정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전사고 나고 맨날 대형 참사나고 그래도 또 반복되고 이런 사실 이재명 습격범에 대한 그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예측하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인데 그러면은 그 김모 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된 이유,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체에 어떤 누가 그 스티뮬레이션 시켰는가에 대한 것을 밝혀야죠. 간접적이나마 무슨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이자가 극단적인 정치적인 테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죠. 그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된 김 씨가 잔혹한 살인미수 테러를 했다. 아니 그래서 그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된 누가 갖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직접적인 배후는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의 기본적인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를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렸죠. 뭐 열심히 수사했다고 그러지만 놀고 있네. 이게 무슨 수사낸 겁니까? 애들 장난한 거지. 이 정도는 놔둬야겠다.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준석 같은 정치인한테는 그런 애라는 표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잘 안 썼습니다. 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라는 말, 이준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놓고 이건 너무 애 같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대남이든 어쨌든 고세대의 그거를 표를 끌어올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본인은 이대남을 대변하지만 국회에 되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돼요. 그들을 대변하지만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라든가 공동체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것 하에서 이대남이든 그거를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큰 정치할 생각 말고 그냥 국회의원 한석만 하는 정도로 마치면은 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그래도 꽤 오래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봐왔고 제가 사석에서도 절대 그런 걸 말을 놓지도 않고 꼬박꼬박 대표 아니면 했지만은 이번 공약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 같아갖고 이거는 좀 제가 그래서 좀 무례하지만은 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쩔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